11월 달 성과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저희 게스트로 19기 둥둥이 라오 수강생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윤님 경매 강의를 작년 12월부터 수강하게 돼서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낸 19기 둥둥이 라오입니다. 둥둥이 라오님께서 낙찰을 총 2건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된 거는 이지윤님 강의를 들은 첫날부터 전국을 돌아다녀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주, 3주 정도 지나고 있다가 도대체 내 물건 어디 있을까 하고 지쳐가던 즈음에 이 물건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게다가 이 물건이 잠깐 1년 정도 정지가 되면서 완전 저평가된 물건이어서 이 물건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임장도 갔다 오고 부사님이랑 통화도 한번 하고 이지윤님한테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이 물건으로 용감하게 가서 낙찰을 받게 됐던 거죠. 첫 번째로 낙찰을 받으셨던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었단 말이죠. 네. 3억 8,511만 1,000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때 낙찰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가격을 낮은 가격부터 부르는데 전 거 같은 거고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랬는데 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잠깐 기분 좋다가 그 다음부터는 너무 겁나는 거. 제대로 한 게 맞나? 근데 일단은 받았으니 수업에서 배운 대로 경매에 가서 이 물건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점유자 연락처 알고 그러고 하니까 11시 반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면 물건지에 다시 가서 메모지를 한번 붙여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물건지에 바로 갔죠. 부동산 문을 열었더라고요. 하고 딱 가서 지난주에 전화드렸던 접니다. 저 낙찰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부사님이 이 물건을 작년에 팔려고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물건이고 그 점유자가 애정을 가지고 샤시 포함해서 다 수리를 하면서 관리를 굉장히 잘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안심이구나. 근데 막상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면 그 집에 들어갔던 부사님이 계시면 또 네.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또 그것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집안에 뭐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점유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점유자가 소유자가 살고 있었는데 계속 연락을 피하기만 하셨었고 이 집에 미납관리비가 거의 1년께 쌓여있는 상태였거든요. 거의 한 400 정도 가까이 되는 거고요. 저는 어차피 이지윤님 주셨던 수익률 파일에 거기 이제 미납관리비 다 녹여서 계산해서 수익 다 계산하고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각오는 하고 있었고 수업 시간에 또 미납관리비를 전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유 부분에 대한 것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또 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집 명도하는데 처음에 점유자들이 연락을 안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막 풀어나갔었죠? 또 수업 시간 해주셨던 게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래서 점유자한테 내용 증명 보내고 또 이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관리소장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게 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관리소장님이 지금 1년 거에 대한 미납관리비가 자기한테 뭔가 블레임이 올까봐 저 대신 점유자 압박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점유자를 대면한 적도 없고 전 한 2-3번 하고 문자한 게 다고 저 대신 관리소장님이 가서 그분 압박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까지 했었던 집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분이 계속 말을 바꾸시고 나갈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미납관리비 플러스 저한테 이사비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강제 집행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긴 했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잘못한 건 없고 그리고 제 뒤에는 법이 어차피 버텨주고 있으니까 명도가 안 되면 그냥 돈 내고 강제 집행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납관리비 중에서 공유 부분만 인수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공유 부분을 제가 내겠다는 거를 관리소장님 말씀드렸더니 그럼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소장님이 이 점유자를 압박해서 그거를 받아내신 거예요. 그거를 안 주면 이사를 못 가게 사다리 차도 못 대게 그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강제 집행을 하면서 계고가 나가는데 이게 양쪽으로 압박을 주니까 이 점유자가 결국은 전유 부분에 대한 것만 내셨어요? 내고 그분은 나가고 그럼 저는 흔쾌히 관리소장님도 그동안 수고하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 부분을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다 해서 보내드렸죠. 공유 부분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210만 원 정도. 저는 그 정도도 감사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만약에 끝까지 가면 안 봐도 되는 모습까지 막 봐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는 낫죠. 네. 첫 낙찰 물건인데 경매 모든 프로세스를 나에게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나 보다.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강제집행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수업 시간에 알려주신 대로 1차 개고 나가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수익 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거 네. 설명해 주세요. 취득세 법무비가 540만 원 정도 들었고 이자는 제가 한 5개월 플러스 이제 계약까지 해가지고 한 620만 원 정도 했고 이게 73%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제 없었던 없은 거. 거고요. 그리고 미납관리비는 공유 부분에 210만 원 정도 제가 냈고 이 아파트가 되게 관리가 잘 돼 있긴 했지만 안방 농을 드러내니까 그쪽에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에 들어오실 분을 위해서 곰팡이 시공이랑 뭐 도배 그리고 이 점유자가 좀 앙심을 품고 인덕션도 떼가고 홀딩도 손잡이도 망가뜨리고 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자잘자잘한 건 수리하는데 한 370만 원 들었는데 이것도 저희 동기 수강생 남편분이 인테리어를 사신다고 해서 그분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저렴하게. 그리고 중개수수료비. 190만 원 들었고 양도소득세 560 냈고요. 그래서 총 지출은 2,490. 매도는 이게 원래 4억 5천에 내놨다가 제가 그냥 더 내려서 빨리 팔고 싶다. 그래서 4억 4천에까지 내렸는데 바로 3일 만인가 연락이 와서 괜히 내렸다. 근데 그쪽에서 좀 더 깎아달라 그래서 300 정도는 깎아드리겠다 해서 네. 4억 3,700에 팔게 됐고 시세 차익은 5,100만 원 정도. 그래서 최종 순수익은 2,697만 9천 원. 원래라면 1,000만 안 깎았으면 3,600이 될 수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그죠. 한 네. 첫 번째 물건인데 2,600만 원 엄청 성과 좋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또 두 번째 물건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두 번째 물건도 같이 볼 건데 이 물건도 좀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집이 수원이 아닌데 수원을 계약서 쓰러 가야 되고 잔금 받으러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좀 아까워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물건을 검색을 해서 임장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잔금 받으러 가던 날 임장을 하고 이 물건이 또 내 거구나 싶어서 입찰을 하게 됐던 거고 물론 요거를 입찰하기 전에 이주임님과 상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입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 물건은 8월 29일 날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9월 5일에 부동산 대책이 딱 터지면서 대출이 막히지만 요거 8월 29일 건까지는 된다. 그래서 대출에 관련해서는 안정권에 들어갔던 물건이고요. 이게 매매사업자 대출도 되긴 하는데 제가 레버리지를 풀로 한번 써보자 싶어서 그 전자상거래 신탁대출로 해서 90% 해서 보증금만 묶이고 나머지 제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원시 건성구에 있는 아파트고 낙찰을 2억 4,7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어요. 입찰은 9명 했는데 이때 두 번째 낙찰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낙찰과 두 번째 낙찰에 이 심정 변화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첫 번째 낙찰은 제가 법원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바토너를 이용을 했고 대리입찰. 네, 이 물건도 바토너 대입찰 했는데 설마 되겠어 하고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낙찰. 그래서 부랴부랴 법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물건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점유자 연락처 알아야 되니까 네. 경매에 뛰어가서 확인할 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점유자 연락처를 알아내자마자 바로 문자를 보냈는데 3일 만에 저한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잔금도 안 했는데. 근데 그분은 왜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취했어요? 경매계에서 거기 연락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분 좀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집이 공실이었고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이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셨고 집이 공실에도 관리비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관리비를 다 내고 계셨더라고요. 진짜 착하신 분이네. 그래서 네. 제가 잘 협조해 주시면 사례비 드리겠다. 그래서 사례비는 50만 원 보내드렸고요. 이게 아직 제가 잔금을 안 했기 때문에 겁나서 집은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 안에 냉장고며 몇 가지 물건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알아서 처리하라고 저한테 문자로 답을 주셨던 상황이고 저는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때 경매계 갔던 그날 또 부동산에 갔죠. 이 물건 단독으로 드릴 테니 빨리 팔아달라. 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비밀번호 받았는데 저 대신 좀 들어가 봐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관리소장님 대동해서 갔다가 오셔서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낙찰 너무 잘 받았다고 집이 너무 깨끗하고 관리 잘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이 물건은 그 뒤에 또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이 물건이 이제 계약이 됐다고 저한테 계약금이 들어왔거든요. 계약금 300만 원을 받고 근데 갑자기 월요일날 계약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이 집을 사서 들어오려고 했던 분이 자기 집을 사서 들어오려는 그분이 못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줄줄이 사다리로 다 이제 취소가 된 상황인데 계약금은 어차피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또 부수입이 생긴 거죠. 네. 근데 그때 사간다고 하셨던 분은 얼마에 사간다고 하셨어요? 이게 제가 2억 9천에 팔린 집이 있었는데 직전에 실거래가가 근데 제가 토요일 날에 갑자기 막 전화고 하니까 이걸 얼마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2억 8천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2억 8천인데 매수세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려야겠다. 네, 지금 부사님한테 2억 8,200까지 내고 하겠다 뭐 해서 이래저래 수익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예상 수익이 있으신가요? 순수익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2억 8천에 팔면 예상 수익은 한 1,500 정도 될 것 같은데 꽁돈 생긴 거와 가격을 좀 더 올려놨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예상 수익이 더 올라가겠죠. 한 2천만 원 가까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올라오신 거를 같이 좀 볼 건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1인인데 요즘 경매 알려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 그렇다면 그만큼 경쟁자가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자가 많은 물건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물건을 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겨울에 이주인님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저는 12월이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도 하반기 되면 막히지만 신년이 되면 열리잖아요. 저는 이주인님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수업을 한 3, 4주차 듣고 나면 내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고 내가 물건을 낙찰받으면 대출이 열렸을 때 내가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타이밍이 되게 좋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시작을 하고 1월부터 이제 계속 법원도 가고 이제 법원의 분위기를 보니 겨울에는 확실히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셔서 좀 경쟁률이 좀 적을 때 임장도 가시고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작하는 타이밍이. 남들 쉬는 타이밍이 나에겐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물건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놀고 있는 나의 돈을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요새 어디 보고 있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주택이 하나가 있기도 하고 이 물건이 2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1억 미만이나 지방에 2억 이하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지방 2억 이하는 경쟁이 지금 많이 치열한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천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딱 집어주셨어. 인천이라고 집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그래도 여전히 경매 시장은 비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비전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저는 맨 처음에 이주인님 수업을 선택할 때 수업료를 듣고 처음에는 비싼가 싶었는데 저는 이거를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회비용을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한데 혼자 독학해서 하다가는 잘못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돌다리 그리고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뭔가 보험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이 경매는 내가 하면 할수록 계속 스킬이 쌓이고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매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경매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경매의 메리트가 늙어서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아무 데도 저를 안 받아주는 그 나이가 됐을 때도 할 수 있는 거. 돈 벌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출이 90%가 가능했나요? 네. 제가 매매자 신탁대출 70%도 가능했는데 전자상거래 신탁대출은 90%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한번 땡기고 여윳돈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걸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90% 당연히 되죠. 전자상거래. 엄청 팁이세요. 이거 실제로 하시는 분 아니면 이 전자상거래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금 모으신 거 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막 좀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경매는 딱 낙찰받고 나면 바로 할 게 없어요. 일단 기다려야 돼요. 맞아. 허가 나오고 뭐 대출 나오고 점유자 내보내고 내 물건 팔려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나는 뭘 해서 돈을 더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공유 숙박업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고 전대차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아파트 한 수익 가지고 지금 공유 숙박업 세팅을 해서 월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대략 어느 정도 들어와요? 월 지금 2개를 돌리고 있는데 한 200 넘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그냥 경매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계속 뭔가 그걸로 펼쳐나가시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혹시 오늘 또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경매를 시작한 것도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매책 안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니 제 머릿속이 다 뒤죽박죽이 돼 정리가 안 되는 걸 보고 강의를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이재임님 강의를 듣게 됐었고, 그리고 수업 중에 교재 2개를 나눠주셨는데 저 그거를 자주 봐요. 왜냐면 물건을 보다 보면 항상 보는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잘 많이 다루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가끔 머릿속에 헷갈릴 때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책을 펴서 보면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 기억을 다시 되짚을 수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수익률표가 물건을 보다 보면 이 물건 돈 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네 라면서 갑자기 설레면서 심장이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바구니에 담아 놓는데 수익률표를 막상 작성해보면 이게 수익이 안 나는 물건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툴을 주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엑셀 파일에 첨부를 해주시고 하셔서 여러모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끝나고 또 네.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 신청 많이 하세요. 돈 제가- 벌어 가십니다. 저희 수강생 분께서 엄청 얘기를 잘 해주고 가셨는데 생각보다 자세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이 단타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한 물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변치 않은 이 기본 세팅값인 거예요. 물건 찾는 요령이 없으면 남들이 관심 가지는 그런 물건들, 경쟁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물건들로밖에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위험한 물건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까지 저도 그렇고 저희 수강생 분들도 위험한 물건으로 수익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물건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안정적인 물건, 첫 번째,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는 물건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매도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될 겁니다. 경매 단타 투자는 총 6단계로 나눠지는데 어떤 단계가 있냐? 첫 번째 권리 분석, 두 번째 수익 계산, 세 번째 대출 확인, 임장 및 낙찰, 명도, 매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매 투자 6단계 중에서 우리 권리 분석에 대해서 봤고 지금 이 수익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내가 그냥 겉보기에는 얘가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막상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수익이 안 나는 물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입찰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마이너스 되는 물건에 함부로 입찰은 안 하시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얼마에 입찰할 건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2개 빼면 그 금액에서 세금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취득을 할 때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비, 뭐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제외를 해줘요. 그리고 인테리어비, 이 집에 대해서 얼마를 내가 인테리어를 쓸 건지 빼주면 되고 그리고 이 집 점유자 내보낼 때 내가 얼만큼 지원해 줄 건지 미리 정해야 돼요. 또 미납관리비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500만 원이라 했어요.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는 내가 500만 원을 다 인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분리해달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최근 3년 이내로 발생한 공유 부분 미납관리비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그것만 인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이자 나가겠죠. 대출이자 빼주면 순수익이 나와요. 이 순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물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때 이 계산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둥둥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던 게 이거예요.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입찰가 자동 산정 계산기를 드립니다. 딱 숫자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순수익이 딱 얼마다라는 게 나오는 엑셀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뜨면 내가 입찰가 좀 더 조정하고 아니면 너무 많이 순수익이 남는다. 그러면 내가 너무 낮게 입찰가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가를 조금씩 올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대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출 확인을 입찰하기 전부터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 받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전화를 걸면 낙찰받고 전화하세요 하고 막 끊어버리세요. 만약에 대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낙찰 받았는데 나한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냈던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 그냥 날리거든요. 막 5천만 원, 6천만 원 그냥 날려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수강생 전용으로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명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조건 좋으신 분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릴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145명의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 리스트도 드릴 거예요. 전국에 계신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 리스트인데 낙찰받고 나서 입찰하기 전에 상담받았던 상담사님한테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해보시고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경락잔금 대출 상담사 리스트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임장이랑 낙찰 받는 건데 임장은 또 저랑 같이 직접 가볼 거예요. 법원에도 같이 가시긴 할 건데 실제로 내가 입찰을 할 때 대리 입찰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4시간 다 써가면서 굳이 막 멀리까지 막 가시는 걸 추천 안 드립니다. 대신에 임장을 가는 거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임장 갔을 때 처음 혼자 가게 되면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가지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입찰을 대신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큰 사이트가 있고 작은 사이트가 있는데 일반 개인이 하는 곳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대리 입찰을 맡기는 거는 입찰 보증금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몇 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갑자기 튀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인증되어 있는 곳으로 대리 입찰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명도 같은 경우는 이주임의 1대1 피드백 같이 해드리고 있고 5명의 실전 투자자 코치들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낙찰 받고 나서 저한테 계속 연락 주시거든요. 명도에 대해서 막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떨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해드려요. 그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정형화해서 막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을 하면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코치분들 실제로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낙찰자 케어 단톡방에서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거 물어보시면 다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할 때 매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추천을 드리는 건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임장 갔을 때 이야기 잘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만 단독으로 드리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조금 소식이 뜸한 것 같다 이럴 때는 확 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제가 516개의 부동산 리스트를 드립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5개인가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인터뷰도 2번이나 나와주셨거든요. 엄청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투자금 1,600만 원으로 2달 만에 순수익 2천만 원을 달성을 하셨고 이거 인천빌라예요. 인천빌라 1억 6,730만 원에 낙찰받아서 1억 9,5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순수익 3,400만 원 달성한 두 번째 빌라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빌라예요. 하나 팔았는데 순수익으로 3,400만 원. 사회초년생들 연봉입니다. 누구는 한 달 만에 이 연봉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물건 하루에 2개 같이 낙찰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지금 매도를 하셨어요. 8주 만에 3천만 원 수익이 났고 나머지 하나는 단기 임대 돌리시면서 매도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 이분도 낙찰 받기 전부터 저한테 이거 입찰 봉투 쓰신 거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다 검사를 받으시고 단기 임대 내놓는 것도 제가 좀 봐드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1년 동안 총 8,400만 원 수익 냈어요. 대단하죠. 거의 대기업 연봉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강생 다른 분 계신데 이분은 60대 수강생 분이세요. 이분도 여러 채 낙찰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으셨어요. 9,300만 원. 이 아파트는 시세가 1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었고 두 번째 물건이 인천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1억 5,430만 원에 낙찰 받으셨고 지금 이 아파트는 2,070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준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3번째, 4번째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물건은 군산시에 있는 아파트 2개 같은 아파트 같은 날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아파트는 매도를 안 하셨어요. 원래는 단타 매매 하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를 그냥 단기 임대 주고 있습니다. 3,3엔트로. 원래 이 아파트가 월세 해봤자 300에 67만 원, 1,000에 55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39만 원, 3개월에 600만 원 단기 임대를 받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67만 원, 55만 원 받고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대로 하니까 일주일만 해도 뭐 40만 원 받고 6주 250만 원 받고 수익률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수령액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 하셨어요. 수익률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래서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적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첫 낙찰을 받은 게 겨울이었거든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접근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많이 묶였단 말이에요, 수도권이. 이번에는 풍선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막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지금 풍선 효과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규제가 나오는 걸 보면 전세가랑 월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벌써부터 그냥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토지거래구역 막 끼고 하면 전세 매물이 없어져요. 실거주할 사람들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는 덩달아 그냥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2020년, 2019년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지금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명도를 할 수 있을까? 돈 잃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대리 입찰 하려고 하시면 내가 직접 찰하러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명도할 수 있을까? 제가 다 피드백 드린다고 했습니다. 피드백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코치 5분들도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제 유튜브 가보면 저희 수강생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진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강생들 수익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인터뷰를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영상이 진짜 적게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분들 그냥 진짜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순수익 1,000만 원은 그냥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수익 기준으로 1,000만 원 될 때까지 제가 케어해드립니다. 12월 달 강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반, 토요일 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임장과 입찰은 1월 달에 같이 갈 거예요. 장소는 강남 역삼동 쪽에서 진행을 할 거고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자세한 공지가 좀 나갈 거예요. 경매를 좀 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신청하시면 저랑 열심히 재미있게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12월 달에 저랑 같이 만나 뵙고 우리 2026년에는 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봅시다.